딱 저한테 필요한 내용이네요. 소개팅으로 첫 만난 건 작년 말이었고 장거리에다가 애프터고 한번 까인 후 너무 미련이 남아 어찌저찌 용기 내서 연락하고 올해 초에 4푸터까지 만났다가 결국 상대 측에서 호감이 안 생긴다고 까였고 반년 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못소리라 호감 표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까일 당시에도 구질구질했지만 까인 뒤 한 달을 못 참고 또 연락을 했다가 카톡과 번호 차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4-4달 후에 카톡 푸사로 차단이 풀린 걸 확인을 했고 높은 확률로 또 까일 것을 알기에 겁이 나서 아직까지 연락해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남친 유무는 당당하게 물어보는 게 나을까요? 주선자와 자주 만나는 사이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계속 해주는 소개팅을 씹해만 한 게 미안해서 입을 열기가 어렵네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친구가 되세요 요거였잖아요. 근데 이 글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진지해. 일단 친구가 되라는 거는 친분을 쌓으세요. 요게 먼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친분을 쌓고 친구가 되려면 근황이나 그랬어? 어찌저찌 했어? 되게 가벼운 스몰톡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대화의 깊이도 그냥 얕아야 돼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깊어지고 속 얘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게 못소리라고 하셨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남친 유무는 당당하게 물어보는 게 나을까요? 이거가 왜 먼저 나오냐고. 사귈 거를 생각을 하고 엄청 혼자 진지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감정이 너무 무거워. 플러팅을 자유자재로 잘하는 친구들은 장점이 장난 자체고 되게 유머러스해요. 그 말은 이 여자란 나와의 있는 공기 자체를 가볍게 만들어서 상대도 나한테 부담스럽지 않게 먼저 말 걸 수 있게끔 그 여지를 많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마음가짐 자체가 남친 유무는 당당하게 물어보는 게 나을까요? 이걸 왜 물어보냐고요. 여자는 사귀는 것까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한번 아니라고 해서 까인 상태잖아요. 심지어 차단을 했었어. 그냥 더 이상 저한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거절을 한 상태인데 본인은 난 어떤 사람이야 굳이 우리가 안 사귀더라도 그냥 알고 지낼 수 있는 상태는 되는 거잖아 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사귀는 것부터 앞서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거든. 저도 차단 되게 잘 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풀 때가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차단하고 삭제한 것 자체까지도 신경 쓰여. 왜냐면 차단 목록이 있잖아요. 또 그걸 보면 또 생각나. 그래서 그냥 기억에서 없애버리자고 그냥 차단을 풀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차단을 풀었다는 것 자체가 다시 이 남자하고 시작을 해보고 싶다. 그 옛날의 기억이 미화돼가지고 다시금 한번 해볼까? 요게 아니거든요, 사실. 시작도 해보기 전에 차단을 했다는 거는 너의 서툴고 미흡한 점이 나도 모르게 불쾌함을 줬다거나 기분을 상하게 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단까지 했다는 거는 자기가 충분히 싫은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눈치를 못 채고 자기 좋을 대로 계속 연락을 했다거나 내가 너 때문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너는 그것도 눈치 못 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나한테 앞으로는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차단을 풀었다는 것 자체를 나를 용서했다 그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4-4달 후에 카톡 푸사 차단 풀 수 있죠. 이제 더 이상 연락이 안 오겠지. 4-4달 정도로 차단을 한 상태면 이 사람도 알아서 내가 자기 싫다는 거를 알아들었겠지 하고 그냥 의미 없는 만남이니까 풀자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호감신호로 다시 재기해볼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 연락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보면 좋을까요? 나 같으면 싫은 감정으로 차단을 했는데 차단을 풀었더니 귀신같이 또 알고 또 연락을 해? 그럼 나는 잊고 있었던 사람인데 뭐야 이 사람 또 연락했네. 나 더 싫어질 것 같은데. 이것도 집착일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예뻐서 놓치기 아까워서. 이거는 다음 문제예요. 내가 여자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비춰졌는지 스스로를 먼저 좀 가다듬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주선자도 이 오빠 옛날에는 좀 센스 없고 여자 안 사귀어본 티가 났는데 요즘에는 되게 멋있어졌어 라고 해야지 소개시켜줄 만한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호감이 안 생긴 거까지는 괜찮아. 안 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헤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점잖게 됐다? 그러면 아마 차단까지 안 했을 거예요. 내 욕심을 챙기지 마시고 그렇게 했을 때는 까일 거를 무서워하지 말고 연락해볼 용기로 나를 바꿀 자세를 취하세요. 외모를 쫙 바꾸시던가 태도를 바꾸시던가 말투를 바꾸시던가 언변을 늘리시던가 뭐 하나라도 제대로 확 바뀌어야지 나도 나 이 정도로 변화했어.
상대도 나 싫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게 되거든요. 까일 거를 알기에 겁이 나서 이 말은 나는 3, 4개월 전하고도 변한 게 별로 없어. 근데 너를 좋아하고 잊지 못하는 마음도 그대로야. 똑같은 거예요. 4개월, 5개월 전하고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너한테 다시 해볼 거야. 본인 아는 거예요. 겁이 난 상태에서 왜 하려고 해? 이거는 억지스러운 거죠. 겁을 내지 않은 상태일 때 상대한테 연락을 해보셔야죠. 그래야지 승률이 올라가죠. 다 알고 있네, 본인이. 어떻게 연락을 해보면 좋을까? 이게 궁금해지지 않는다니까요. 본인이 자신감이 딱 갖춰지면 누군가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 여자의 상태를 살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남자, 내가 알았던 그 남자 맞아? 이럴 정도로 확 바꿔보세요. 그리고 한번 차단당했다면 게임 오버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분 알아보는 게 좋아요. 다른 분을 알아봐도 이 상태잖아요. 그리고 주선자가 계속 소개팅을 했는데도 안 됐다 그랬잖아. 그래 모태솔로라고 그랬잖아요.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주선자도 이 분이 아마 착하고 되게 좋은 사람일 거예요. 되게 오래전부터 알아서 이 사람 캐릭터를 아는 상태겠지. 그래서 알고 보면 되게 진국이고 착한 사람인데 여자들 한번 만나봐 해서 소개를 계속 시켜줬겠죠.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그거는 주선자처럼 오랜 관계를 끌고 왔을 때 진짜 속내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관계였을 때 가능한 거고, 소개팅은 일단 피상적인 만남인 거잖아요. 일회성을 한번 딱 만났을 때 기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나의 온 매력을 주선자가 아는 그 매력을 뿜뿜하기에는 이분의 외모라든가 멘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툴고 미흡한 것 많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 여자분들은 다 죄송한데요 라고 했을 거라고요. 심지어 사프터까지 만나서 이 남자분은 기대를 했겠죠. 근데 도저히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여자한테 어떤 거를 어필을 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지를 본인을 먼저 세팅을 하세요. 그래야지 소개팅이고 뭐고 주선자고 그 다음 얘기고, 내가 나한테 자신이 생기면 겁날 일도 없고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안 듭니다. 왜 남한테 차단당하세요? 내가 연애 영상을 200개를 가까이 만들었는데 왜 남한테 차단당하냐고. 3세번을 기회를 나눠줘요. 바로 차단을 너무해. 자, 4부터까지 만났다고 했어요. 뭔가 있었다니까. 4번을 만날 동안에 단순히 여자가 이 남자가 나한테 이성으로 안 느껴져, 남상미가 좀 안 돼, 이렇다고 해서 차단까지 안 하거든요. 딴 게 있었다고. 나는 모르지만 내가 행동했던 말이나 멘트 같은 게 상대를 불쾌하게 했거나 초면에 안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했을 수도 있고, 궁금증을 빙자한 무례함을 범했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상대 여자들은 당신 이러이러니까 이러세요 라고 해서 대놓고 내가 뭐하러 그 사람한테 일일이 코칭하면서 고쳐줘?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됐어 하고 연락 차단해버릴 거야 하면 끝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런 상태대로 계속 되면 나는 내 잘못을 영원히 몰라요. 우리 여자분도 아마 남자 만날 의향이 분명히 충분히 강했던 것 같아요. 4번까지 만날 정도면.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문득문득 되게 좀 기분 나쁜 얘기를 잘하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예시를 많이 드는 이유가,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요. 이 상황에서 어색하니까 한번 해본 건데요. 근데 한번 해봤던 그런 것들이 의도치 않게 예의에 벗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제가 기분 나빴잖아요 라고 얘기를 안 해준다고요. 이 정도 나이 먹고 회사 다니고 사회생활을 했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세요. 최측근한테. 이러이러해서 내가 여자랑 이런 대화를 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물어보세요. 이게 총괄적으로 해서 상황만 갖고 저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디테일로 넘어가 보면 분명히 여자가 차단할 만한 그게 있을 거라고요. 나는 모르지만. 근데 나는 모르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무섭고. 근데 그 모르는 걸 알아내야지, 원인을 제거해야지 어떤 소개팅이든 여자한테든 내가 자신감이 생겨서 잘 되거든요. 외람되지만 그 노력으로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어떤지. 다른 사람을 찾아도 똑같다니까요. 내가 안 바뀌면 똑같아.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만날 거야 해서 계속 찾아 헤매잖아요. 안 돼요. 왜냐면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소개팅처럼 초면에 예의를 갖춰야 되고 여자를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보여야 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안 갖춰져 가지고 있으면 100번 소개팅을 해도 사람들한테 다 별로 좀 외면당할 확률이 높아요. 다른 분 만나서 이번 여자분 되돌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되돌리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문제는 다른 여자 만나도 똑같을 거라는 거. 상대는 잊어도 돼요. 어차피 이 여자분은 흘러가는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그게 아니라고요.
본인의 매력이 뭔지를 알기가 중요한는요. 본인의 매력보다도 여자랑 있을 때 해서는 안 될 말, 여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 이거는 여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라기보다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 회사에서도 상사가 듣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이 예쁨 받잖아요. 그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회성이거든요. 두루두루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내 몫을 톡톡히 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걸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프터까지 가면 여성분들 만나려고 했어요. 만나려고 했어요 충분히. 사프터까지 했을 때도 안 됐다는 거는 대화 패턴이 뭔가 뚝뚝 끊어져서 여자를 당황스럽게 했거나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너가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여자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이런 그 감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여자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